안녕하세요. 천변TV의 천창수 변호사입니다. 최근에 군대에서 상관모욕죄로 처벌되는 사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일명 상관면전모욕죄로 불리는 상관을 면전에서 모욕한 경우입니다. 면전이라 함은 피해자인 상관 앞이라는 의미로서 상관이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일 것을 요하고, 모욕이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대하여 경멸하는 등의 저급한 가치로 평가하는 표현을 말합니다. 예컨대 개새끼, 도둑놈, 호로자식 등의 욕설이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두 번째는 문서, 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하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공연성인데요. 공연하다고 하면 범죄자와 피해자 외에 다른 제3자가 인식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부대 게시판에 상관을 모욕하는 내용의 글을 써서 붙인다거나 상관을 모욕하는 그림을 그려서 붙인다거나 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처벌받을 것이 너무나 자명하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잘 발생하지 않고, 병사들끼리 쓰는 인터넷 게시판이나 인수인계용 한글이나 엑셀 파일 같은 것에 간부들에 대한 욕이나 비방의 글 때문에 상관모욕죄로 처벌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것입니다. 이 경우는 모욕과는 달리 명예훼손죄가 되는데, 두 번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연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일반 형법상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구속요건이 사실상 동일하지만 군형법은 벌금형이 없이 오로지 징역 또는 금고형만 규정하고 있는 것이 큰 차이점입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유연성 여부는 논란이 많았지만, 최근 헌법재판소는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하여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어 당분간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경우에도 공익을 위한 것이라는 위법성 조각사유가 없는 한은 계속 처벌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번째는 공연히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것입니다. 이 역시 일반 형법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와 동일하지만 선택형으로 벌금형이 없이 오직 징역 또는 금고라는 중형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군인이 상관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경우는 총 4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이들 범죄에는 벌금형이 없고 오로지 징역형과 금고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라님도 마음대로 욕할 수 있다는 민주국가에서 과연 이렇게 엄격한 상관모욕죄가 유지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에 대한 모욕도 상관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재판관 7대2의 합헌 결정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한편 현행 우리 법제상으로는 병사 상호간에는 상관의 개념이 없습니다. 즉 병장이 이병의 상관이 아니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병이 일병, 상병, 병장을 모욕한 경우에는 군형법상의 상관모욕죄는 원칙적으로 성립되지 않고 일반 형법상의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병사라도 분대장의 경우에는 다릅니다. 분대장과 분대원은 명령 복종 관계에 있으므로 분대장은 분대원에게 대해 군형법상의 상관에 해당하기 때문에 분대원이 분대장을 모욕한 경우에는 일반 형법상 모욕죄가 아니라 군형법상 상관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요. 최근 대법원에서는 같은 계급이더라도 분대원이 분대장인 동료를 공개적으로 망신을 줬다면 군형법상 상관모욕죄에 해당한다라는 법리를 확인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간략히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2016년 같은 상병 계급인 A 상병이 사격 성적이 자신보다 못한 B 분대장에게 너 같은 애들 때문에 사격술 예비 훈련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분대장이면 잘 좀 해서 모범을 보여라 라고 하면서 분대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모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1심과 2심에서는 B 분대장을 A씨의 상관이라고 볼 수 없다고 상관모욕죄를 무죄로 판결했는데요. 그 이유가 분대장은 분대원들에게 특정 직무에 대한 명령과 지휘권을 갖고 있지만 분대원들과 분대장이 명령이나 복종 관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이와는 달리 대법원은 육군 규정에서 병사 상호 간의 관등 성명 복창과 지시 등은 금하고 있지만 분대장은 이러한 규정에서 예외로 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 상관모욕죄로 판시를 한 것입니다. 최근 상관모욕죄가 증가하는 이유는 병사들 상호 간에 신고를 하거나 간부들이 게시판이나 컴퓨터 불시 점검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병사들이 평소에는 사이가 좋아서 서로 간부 욕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하다가 어떤 계기로 사이가 나빠지면 누가 누구 간부님을 욕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라고 신고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군사경찰은 이런 신고가 접수되면 범죄의 단서를 입수한 것이므로 수사를 하지 않을 수 없고 결국 형사 입건되어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보통 군에서는 다른 사람 앞에서 자신의 직속 상관에 대해 험담을 하는 행위 자체를 상관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고 군 조직의 질서 유지에 반한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인데요.
예전에는 상관에 대한 불만사항이나 욕을 타인에게 얘기했다는 자체가 단순한 분노 감정의 표현으로 봐서 모욕죄까지는 아니라고 했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부분이 모욕죄의 공연성을 충족한다는 판단이 많아지고 있고, 형량도 보통은 금고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병사들이 대학교를 다니다가 휴학 후 군에 입대를 하고 전역 이후에는 다시 학교로 돌아가 평범한 사회의 구성원이 되거나 공무원 임용 시험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처럼 상관모욕죄로 수사를 받게 되면 앞서 언급한 것처럼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가 되므로 전역 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려는 병사들에게 상관모욕죄로 입건이 되었다는 것은 청천벽력 같은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상관모욕죄로 군사경찰로부터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라는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군형법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조기에 사건을 원만히 종결하도록 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형사 입건조차 되지 않고 바로 징계 절차로 넘어가는 것이고, 만약 형사 입건이 되었다면 군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입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가 되지 않고 일명 전과라고 부르는 범죄 경력 조회에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불이익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그저 사건을 그냥 내버려 두면 군사법원에 기소되어 재판까지 받게 되고 이후 징역형의 집행유예라는 최악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사건의 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관모욕죄로 조사를 받게 된 경우에는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는 군형법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잊지 마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